그리고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해주고 지금 병원을 개원하기 전인 분들 똑같아요, 사실은. 반갑습니다. 연구병부동산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병부동산연구소 카페에 올라온 글에 대한 답변 영상을 찍을 거예요. 반갑습니다. 김종관님. 쓰신 글을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황 소장님 책도 읽은 독자입니다. 일단 하면 된다. 전수조사와 같은 마인드로 끝을 보는 마인드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황 소장님을 닮고 싶기에 황 소장님이라면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89년생 남자 기혼자이며 돌된 아들이 있습니다. 현재 대전에 거주 중이며 의정 갈등으로 인해 쉬다가 9월부터 복직하며 3년 후 이비인후과 전문의 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의대 오기 전에 약대를 졸업해서 의사 약사 복수면허 소지자입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이촌동 한강자의 50평대 아파트에 살면서 메디컬 빌딩 5층을 매수하는 게 물질적인 목표입니다. 1층 약국을 하고 제 병원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목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면요. 이 목표는 지금 37이시니까 이 목표는 빨리 하면 40대 중반 안에 할 수가 있습니다. 40대 중반 안에. 네, 잘 되면. 그리고 제가 말한 방법을 한번 써서 해보면 저는 된다고 봐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지금까지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 그런 분들이 했던 방법을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신 분들의 방법이 여러 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수백 가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고 그거를 저의 방식대로 다시 얘기해 드릴 겁니다. 황 소장님 글을 읽어보니 의사 로드맵 중 일단 월 1억 이상 저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월 1억을 저축하려면 보통 보험진료, 이비인후과로는 하루에 아무리 환자를 많이 봐도 2, 3천만 원이 한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고민은 일단 이비인후과 전공의를 딴 후에 피부 미용을 배워서 비규범 진로 선택지를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비인후과에서 돈이 될 만한 세부 전공을 더 깊게 파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두 번째 고민은 개업 입지입니다. 저는 고향이 수원이고 와이프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막연하게 서울 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잘 되려고 하면 지방,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곳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경쟁이 심하더라도 서울에서 개업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돈 벌고 싶은 마음, 지방이라고 더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돈 잘 벌고 싶은 마음과 서울에 살고 싶은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황 소장님이라면 1. 이비인후과 전문의 취득 후 피부과 진료를 배워서 피부 미용을 함께 할지 한 분야를 깊게 파야 할지 아니면 돈이 되는 다른 분야도 병행하는 게 나을지 2. 개업을 지방 혹은 서울에서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병원이 있고 서울에 집이 있어서 이동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황 소장님 마인드는 진짜 무엇 하든 성공할 뿐입니다. 정주영 회장님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일단 어느 과를 선택할지예요. 근데 제가 제 스타일이 전수조사 한다고 했잖아요. 그 상황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비인후과에서 잘 되는 분이 있을 거고 피부과에서 잘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비인후과에서 아까 말한 방식으로 하면 한 달에 2, 3천만 원이 맥시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방식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비인후과에서 엄청 잘 되는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를 모을 수 있는 분을 찾아봐야 돼요.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분을 찾아서 그 분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죠.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피부과도 알아봐야 돼요. 물론 피부과도 그 정도 버는 분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지 않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알아봐야 된다는 건데 본인이 어느 쪽에 맞을지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면서 판단이 서요. 이거를 제가 찍어준다고 해서 그거에 무조건 맞춰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성향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비인후과에 이렇게 열심히 했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전문성이 있고 난 이 분야가 좋아. 근데 제가 피부과가 맞아요. 그럼 억지로 가서 오히려 시간만 허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양쪽을 다 알아봐야 돼요. 이비인후과 중에 제가 유명한 곳을 한 곳을 아는데 그분이 그 정도 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했어요. 아주 비쌌어요. 뭐였냐면 이비인후과인데 코 성형수술을 했었어요. 알아? 네. 근데 그렇게 많이 하는 데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 내가 아는 거기는 아마 그걸로 거의 처음이었을 거야. 강남역에서 양재역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때도 좀 연세가 있으셨거든. 그 병원의 모토가 뭐였냐면 보통 미용성형은 코를 이쁘게 한다는 거잖아. 근데 코에 비중격 망곡증이 있거나 축농증이 있거나 코에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기능상의 문제를 치료하면서 예쁘게도 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지.
그런 사람을 위한 병원이었어. 실제로 내 지인이 거기서 수술을 했어. 그러면 그때는 그게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그걸 처음 시작한 거야. 그것 때문에 거기가 유명했고 코 수술 비용으로 다른 데에 거의 2배 이상 받았어. 그래도 거기서 했었어. 내 지인도. 그러면 그분도 이비인후과 전문의였는데 하다가 보니까 코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를 잘 잡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용까지 신경 쓰게 됐고, 그러니까 기능만 생각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기능과 미적인 걸 합하다 보니까 그런 병원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런 방식의 어떤 마케팅이나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 사람이 잘 되니까 퍼졌을 수 있겠지. 지금도 모든 분야, 그러니까 병원뿐만 아니라 사업 분야도 다 똑같아. 누군가 선도적인 그런 방식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겠지. 근데 누군가가 그걸로 해서 잘 되면 그걸 따라하는 2등, 3등, 4등, 5등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비인후과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한테 이게 정말 최선이다. 그리고 이걸 빠르고 예쁘게 해주겠다. 아니면 이걸 빠르고 안 아프게 해주겠다. 아니면 이걸 한 번 하면 영원히 괜찮게 해주겠다. 라는 뭔가를 찾으면 그걸로 승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지는 다른 이런 걸 찾는 다른 방법은 그 환자들에게 더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자들의 불편함을 들었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가 늘 내가 교육받았던 대로 하는데 그래도 환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그거를 내가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새로운 해결책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수술했어요. 코에 예를 들어서 비중격 망곡증이나 뭐 때문에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수술한 사람이 그건 해결됐는데 코 모양이 안 예뻐. 근데 이비인후과적으로 보면 이거 아픈 게 해결이 됐잖아. 근데 당사자는 아픈 건 괜찮은데 난 안 예뻐서 별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개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아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코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냥 성형외과 가서 수술하면 안에 이 기능적인 수술을 또 해야 되니까 그걸 해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에 코 쪽이 됐던 귀 쪽이 됐던 어느 쪽이 됐던 간에 깊은 문제가 있다면 그 방법을 본인이 찾아야 돼요. 돈을 잘 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의 문제를 완벽하게 끝까지 해결해 주는 게 돈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편하고 쉽고 싸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상황에서 예쁘게도 하고 기능적인 수술도 해야 돼요. 그럼 수술을 2번 해야 되고 마취도 2번 해야 되고 비용도 2번 들잖아요. 이거를 한 번 해도 싸게 줘. 그 환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 번 해도 편리하게 줘. 그러니까 그게 해결된 거잖아요. 근데 이비인후과적인 다른 문제, 저는 그쪽 문제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지속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2-3가지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거나 하는 거를 찾으면 그거는 완전 블루오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고, 내지는 그렇게 찾아봤는데 없으면 본인이 지금 대하고 있는 환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피부과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과의 이제 장점은 문제가 생겨도 컴플레인이 크게 막 세게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왜냐면 피부를 태우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막 흉이 막 생기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기를 많이 사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는 거는 또 있지만 크게 컴플레인이 세게 들어온다 이런 건 좀 적잖아요. 그 대신 요것과 이것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마케팅적으로 그렇게 많이 공을 들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마케팅이거든요. 네, 존재 자체가 없는 걸 만들었으니까, 편리하게 됐으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기사에 막 났던 게 경기도 어디에 창고형 약국이 생긴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마케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기사를 내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명만 알아도 소개가 막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피부과 이런 쪽은 마케팅 능력이 아주 병원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잘 되는 경우는 요 경우 아니면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서 마케팅을 잘하는 경우예요. 마케팅을 잘하는 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본인이 잘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하는 방법은 여러 SNS를 아니면 여러 매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여러 것들을 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로 승부 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오시는 분 중에는 본인이 유튜브 하나만 잘해서 아주 잘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글 쓰는 걸로, 그러니까 퇴근 후에도 늦게까지 글을 써서 그 글을 뭐 블로그든지 SNS 여러 매체가 있죠. 그 중에 하나에서 진정성 있게 계속 써서 되는 경우에. 근데 이것도 유튜브를 하면 무조건 잘 되냐, 글을 쓰면 잘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 영상이나 글도 마케팅적으로 글과 영상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그럼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거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재능이 없다면 누군가를 보고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잘 되는 채널들이 있어요. 의사인 채널들 중에 그 본인 과로 구독자가 많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 취미나 다른 걸로 조회수나 구독자가 많은 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과에 관한 얘기로 구독자가 많은 분의 채널을 보면서 본인이 그거를 벤치마킹 하거나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 하는 거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거나, 그러니까 유튜브가 됐건 글을 쓰는 거든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거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기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케팅 해준다는 업체는 엄청 많거든요. 뭐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SNS 뭐 인스타도 있고, 뭐 돈만 주면 막 조회수 올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을 얼마 줬어요? 조회수를 올려줬어요? 구독자 수를 올려줬어요? 아니면 상단에 노출했어요? 플레이스에 올려줬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알아보면 알바나 이런 것들을 구해서 직접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의 단점은 뭐냐면 그걸 했다고 해서 매출로 연결되지 않아요. 영향은 있지만 연결되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향 있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미미하거나 아니면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다가 계속 돈을 주면서 그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씩 늘어나요. 블로그도 해야 되고 인스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 주는 업체만 계속 늘어나요. 근데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세금처럼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려면 이런 업체들 중에서 책임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들처럼. 병원 선택에서부터 입지 선택에서부터 마케팅까지 다 책임지고 해주는 데가 있어. 그 대신 병원 매출의 몇 프로를 갖고 가. 순이익의 몇 프로가 아니에요. 매출의 몇 퍼센트를 갖고 가요. 그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 비율이 적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책임지고 해줘요. 그 말인즉슨 병원이 안 되면 본인들 수익도 적으니까 한 배를 탄 상황이잖아요. 비율이 많건 적건 중요한 건 같은 편이잖아요. 병원이 안 되면 본인들도 수익이 안 돼요. 마케팅 비용을 그렇게 책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이 잘 되는 위치를 선정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 병원 마케팅을 최대한 신경 써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업체를 통해서 잘 되는 분을 제가 그래도 적지 않게 봤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 중에는 본인이 마케팅을 잘 하다 보니까 본인이 마케팅 업체를 별도로 차리기도 하고 다른 병원 마케팅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병원 자체가 존재 자체로 마케팅이 되는, 존재 자체로 여긴 가봐야 돼 하는 곳이 되던, 내가 그런 게 아니라면 마케팅적으로 완전히 내가 잘 돼야 돼요. 본인이 잘하던 그런 업체를 만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근데 확장성으로 보면 여기죠. 확장성으로 보면. 근데 내가 그런 걸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하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보통 병원이 자리 잡는데 뭐 3, 6개월 안에 자리를 잡거든요. 그걸 본인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 안에 막 올라가서 이거 이제 자리 잡아가는데 한 1년 되면 야, 이 정도 된다는 게 너무 좋은데 하면서 이제 2년 정도 되면 이게 유지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요 상태는 그게 좀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앞으로 전문의 되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잖아요. 몇 년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기간을 본인이 이거 하는데 노력을 쏟아보는 게 일단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바로 하기보다는. 물론 개원 전에 여기 다 가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전수조사 해봐야죠. 누가 뭘 어떻게 하는지 이런 데 상담 가서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런 걸 해봐도 돼요. 그리고 나서 마케팅 업체도 만나보고 본인이 지금 하는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쓰던 영상을 하던 지금부터 시작해보면 또 아주 좋죠. 당장 개원할 게 아닌데 왜 그래야 될까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딱 시작하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이건 늦어요. 모든 일의 승부는 시작하기 전에 납니다. 왜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최고의 장수는 싸우기 전에 이기고 시작한다고. 질 싸움은 안 하고 이길 싸움만 하는 거야. 이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님이 울돌목에서 싸웠던 것처럼 내가 이 지형을 확실히 알고 저기 오면 여기서 다 이렇게 부서질 걸 알고 한 거잖아. 적어도 우리 적으니까 쟤네들이 만만하게 보고 오다가 여기서 휩쓸려서 지들끼리 부서지는 거잖아. 그걸 본인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한 거야. 이길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본인이 지금 3년 동안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 내가 지금 뭐 병원에서 전문의 따는데 환자분들이 많이 와도 나는 똑같잖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개원하기 전에 본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본인 앞에만 줄을 서야 돼요. 실력으로. 그리고 그 실력을 오는 환자분들이 알아야 돼요. 잘하는 거 플러스 그거를 알리는 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 일하는 그 병원에서 아주 바쁜 사람이 되겠죠. 바쁜데 내가 뭐 더 받는 것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본인에겐 뭐가 있다? 3년 뒤가 있어요. 지금 병원을 개원하기 전인 분들 똑같아요. 사실은 개원 전에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있는 곳이 잘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을 찾는 사람들이 이미 많죠. 이미 유명해. 그 안에 3년이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면 돼요. 한 분야에서. 그래서 그분들은 월 1억 정도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넘죠? 넘죠? 어. 네, 지인 중에도 있습니다. 네, 그 병원을 개원할 때 그 위치 때문에 저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위치를 좀 좋은데 하면은 월세가 높고 별로인데 하면은 좀 월세가 낮은데 여기가 좀 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럴 필요 없다. 병원 찾아오는데 뒤에 가도 된다. 뒤에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본인한테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부터 3년. 이 기간 동안에 본인이 그 상황을 만들면 그 뒤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본인은 이 3년은 이거는 내가 배우기만 하고 근데 내가 이 시간도 너무 바쁘고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걸 해놓으면 이때 편합니다. 그리고 서울이냐 지방이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상담 오신 분이 서울에서 병원을 하시는데 지하철역 근처에 본인이 하는 과가 처음 들어갔을 때 5번째였던가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그 인근에 그 과가 20개 있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거기서 제일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저는 이 정도 실력을 갖췄다? 그러면 그건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 실력을 갖췄다 그러면 원래 근무하던 병원 근처에서면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다 못했다 그러면은 3년 동안 이런 걸 못했다 그러면 그런 컨설팅 업체를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요. 지금 알고 내가 행동하는 것과 모르고 가다가 나중에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내가 몰라서 못한 거는 억울하잖아요. 알고도 안 한 거는 억울하잖아요. 내 선택이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 쌀국수 가게를 할 때 그때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쌀국수 가게를 계속 했을 수도 있어요.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뭐 기업 뭐 식품 기업을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을 그때는 몰랐거든요. 야 이렇게 장사 계속 해가지고 내가 밤늦게까지 이렇게 있고 주말에도 맨날 나오고 일주일에 7일인데 이거 하루도 못 쉬고 맨날 일하다 보니까 야 이거 계속해서 되겠나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위에 잘 되는 식당 사장님들 보니까 맨날 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식당은 잘 되는데 위장병 걸리고 애들만 뭐 해외 유학 가 있고 그럼 나는 여기서 평생 이러고 있고 애들만 유학 보내고 막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아는 세상이 그만큼이었거든요. 주위에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뭐 아니면 식품 기업을 만들었거나 성장하거나 아니면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을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는 세상은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만해야겠다 해서 그만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일도 똑같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였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해드리는 얘기가 몇 년이 지나서 들었으면 그때 이럴 걸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이라는 게 내가 그럴 사람이 돼서 돈을 버는 거지 돈을 준다고 해서 그만큼 실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 기간 동안 실력의 업그레이드와 마케팅적 성장을 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하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굳이? 야, 그것 좀 한다고 되겠어? 처음에 효과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이 경험을 본인이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이 그걸 해보잖아요.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본인이 압니다.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는다고요.
모르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알고 향후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본인이 해보면. 안 해보면 여기랑만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물론 그것도 잘 되기만 한다면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모아서 아까 말한 그 50평대 집을 사고 본인 병원 이렇게 해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이미 딱 끝난 시점이 아니잖아요. 딱 끝났다면 무조건 전 이쪽 가서 얘기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딱 끝났는데 지금부터 막 이렇게 뭐 배우러 다니고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본인 배워봐야죠. 예를 들어서 뭐 글을 쓴다, 아니 유튜브를 한다, 둘 다 해봐야죠. 본인이 뭘 더 잘하는지, 아니면 SNS 중에도 뭐가 본인한테 잘 맞는지 찾아봐야죠. 뭐 요즘에 스레드도 있고 뭐 인스타도 있고 그 외에 뭐 트위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글 쪽이고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이런 쪽도 있고 아니면 영상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둘 다 해봐야죠. 머쓱하고 어색하고 하지만 내가 쓰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써봐야 돼요. 아닌 걸 하다가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처음에 쓰자마자 괜찮은 방향으로 막 이렇게 쓸 수는 없거든요. 말하는 것도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연습해보고 여기 발전시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3년 정도 되는 시점에 어떤 채널 하나로 내가 잘 되고 있어요. 본인이. 그리고 그 채널을 통해서 환자들이 계속 찾아와요. 지금 소름 돋았거든요. 정말로. 그건 다 게임 끝난 거예요. 아까 40대 중반에 본인이 원하는 이촌동 한강자의 50평대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메디컬 빌딩 그냥 가질 수 있어요. 이거 거짓말 같죠? 농담 같죠? 진짜 진담이에요. 그게 되면 그냥 그거는 그냥 나올 때 이거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그냥 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히말라야 간다면 야, 그거 얼어 죽거나 뭐 죽는 사람 많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몇 개 산을 등반했어요. 그럼 히말라야 보면 올라가겠는데?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의 실력을 갖췄어요. 그런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매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본인을 찾는 환자들이 와요. 거기다 막 전국에서 와. 피곤하겠죠. 힘들겠죠. 근데 그게 뭐예요? 본인이 개원한 미래예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근데 본인이 어떤 분야를 깊게 파서 그게 또 이게 금액이 적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개발해서 예를 들면 그 지금 있는 곳에서 그걸 개발해서 본인이 병원 매출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다고 해봐요. 이거 내가 나가면 다 내놓는데 아까 그러지 말고 그 기술을 훨씬 더 깊고 예리하게 다듬는 시간으로 가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와요. 막 쉬는 날도 막 계속 막 뭘 잡으려고 해. 막 예약을. 그러면 뭐 그 병원은 6개월 걸려 예약하려면. 1년 걸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눈코 뜰 새 없이. 지금 며칠 전에 오신 분도 주 7일 근무예요. 많아서 오시는 분들이. 병원 하면 의사 하면 다 그 정도 버는 거야?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때로는 병원 근무를 일주일에 며칠 안 하면서 그 정도 버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이 정도를 거치거나 아니면 마케팅적인 노력을 그 정도 했거나 뭔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돈보다 얼마를 더 준다고 해서 일주일에 7일씩 일하겠다. 난 바로 그렇게 할 거야. 손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를 지금 하면서 그 정도를 버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근데 그 정도 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씩 쉬고 싶어. 그래도 됩니다. 난 이틀 쉴 거야. 그래도 됩니다. 근데 나는 젊을 때니까 일주일씩 할 거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냐 못 만드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런 실력과 이런 마케팅적 능력을 갖추느냐. 그럼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시겠죠? 아주 금 같은 시간이죠. 네. 소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얘기들이 다 소장님 경험담. 그럼 뭐든지 해보려면 조사를 확실히 해봐야죠. 조사를 해보고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배우지 못하면 흉내라도 내보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처음에 효과가 안 날 수도 있다. 그럼. 네, 그때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뭐? 내가 이걸 왜 했지? 내가 왜 시간 낭비했지? 맞아.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내가 본 성공자들의 모든 책에는 그런 내용이 다 써 있었거든. 된대. 하면 된대.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다시. 그분은 3년이라는 시간이 소득 활동을 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나는 소득 활동을 하면서 그 시간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 부딪혀서 했단 말이야. 후자의 경우였단 말이야. 근데 그런 업체도 없었어. 그러니까 혼자 막 이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가 지금까지 책을 5권 출간하고 정보집도 한 4, 5개, 5개 넘게 썼어요.
뭐 오피스텔 투자비법, 빌라 투자비법 해가지고 그 뒤에 뭐 강남빌딩 가격 대사전도 하고 그리고 뭐 강남빌딩 협상의 7가지 법칙 그리고 뭐 공사견적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공사견적서 비교하는 거 그것까지 하면 뭐 5개 넘게 썼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투자비법 쓸 때는 강남에 130 몇 개 다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해서 썼어. 그것만 쓰고 나면 세상이 변할 줄 알았어. 대박이 날 줄 알았어. 대박이 안 났어. 그 뒤에 빌라 투자 비법 쓸 때도 너무 잘 썼어. 뭔 난리가 날 줄 알았어. 안 났어. 가격대 사전 난리가 그냥 쓸데없는 식으로 난리가 났어. 책 쓸 때도 난리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랭킹 뭐 경제 경영에서 5위까지 뭐 3위까지 간 적이 있었지만 뭐 그렇게 막 갑자기 일이 바바박 없었어. 난 할 때마다 늘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거든. 그래서 생각해봐.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은 비교할 수 없어. 한 번에 이건 없었지만 조금씩 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조금씩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높아졌네 하지만 그때는 조금씩이기 때문에 체감도 못했어. 조금씩이라서. 근데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된 걸 지금 느끼지. 그리고 책에 써 있는 내용을 다시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써 있었고 그게 지금 된 거야 그냥. 내가 하는 모든 노력에는 분명히 결과가 와. 결과가 시간이 지나서 올 수도 있고 아주 많이 지나서 올 수도 있고 약간 올 수도 있고 티도 안 나게 올 수도 있어. 하지만 그 효과는 반드시 있고 그건 쌓여야 정말 큰 변화가 오는 거야. 그걸 쌓지 않고 어느 날 뭐만 했는데 요것만 했는데 잘 됐어요. 다 거짓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 존재하지 않아. 내가 오늘도 아침에 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뭐 영어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영어를 발음을 잘하고 잘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교육법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더라도 외국인 네이티브랑은 차이가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 그 차이는 뭘까? 쟤는 한 단어를 어릴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수백만 번 했을 거고 난 이제 100번 했어. 차이가 당연하지. 그럼 겁나 해야겠네. 얘만큼은 해야 내가 그래도 적어도 비슷해질 거 아니야. 얘는 늘 그 생활했고 난 한국에 살면서도 얘 정도의 말은 그 횟수 정도를 말을 해야 그래야 비슷해질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어떻게 비슷한 거를 따지겠냐 이거야. 그치? 근데 내가 오늘 한 단어 100번 한다고 한 문장 100번 한다고 네이티브 돼? 6개월 하면 좀 나아지겠지. 점점 나아지겠지. 근데 오늘 한 거, 일주일 한 거, 한 달 한 거 근데 변화 없었어. 그럼 안 하면 그냥 거기 멈춰 있는 거야. 이제 하실 그 일, 3년 동안 하실 그 일도 한 달 했어. 별 차이 없어. 3개월 했어. 별 차이 없어. 6개월 했어. 별 차이 없어. 1년 해도 별 차이 없어. 근데 시작이랑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한 노력을 해야지 이 선에 다다르는 거지. 살짝 하고 나서 아니네 하고 포기하면 그냥 그걸로 끝. 저도 그 책들을 썼을 때 뭐 조금 난 것 같아. 살짝. 사람 마음이 이렇잖아요. 뭐 한번 딱 해놓으면 이걸로 그냥 효과가 쭉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매번 계속해야 돼.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온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분은 이제 막 카페 가입하셨고 이제야 가입 인사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답변 영상을 찍게 되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 진심이잖아. 본인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다 쓰고 본인 이름이랑 전화번호까지 다 이렇게 쓸 정도면 그냥 뭐 얕게 좀 얘기하고 나 뭐 개원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랬으면 나는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정말 진심이고 또 상황을 다 쓰기도 하셨고 해서 이거는 얘기해 주고 싶었어.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하는 것들, 오늘 얘기해드렸던 내용들이 개원 전인분들한테도 다 사실 통용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레지던트 하는 분들한테도 다 통용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의사들이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의료가 엄청 발전하겠죠. 다 본인 분야에서 더 깊게 팔려고 하면 세계적인 의료 강국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누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들이 잘하면 되잖아요. 개인들이 다 각자가 깊어지면 되잖아요. 그럼 세계 최고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합쳐지는 거니까. 소장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 그 저희 회사에서 그 소장님 마케팅 직접 하시잖아요. 혹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줄이 서 있었나요? 앞에 사람들이? 나는 줄을 서게 만든 케이스야.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업에 쭉 있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탁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분을 예로 들면 3년이 끝나서 난 이제 병원 개원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시작한 거였어. 조금 달랐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얘기를 과거에 들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야. 그 전에 다른 일을 할 때부터 했을 거야.
그랬으면 처음에 줄을 서고 나서 시작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가입 인사 댓글에 다른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화이팅이라고 하면서 뭐 저희도 처음에 막막하고 앞서 있는 분들 뭐 이러면서 능력 키우시고 절약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누군지 봤더니 저희랑 진행했던 그 의사 부부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진심 어린 댓글을 써주셨을까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과 아마 비슷할 것 같아. 이제 시작하고 진짜 진심이 느껴지고 이 분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 그리고 종가님 그 전화번호 쓰신 거는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또 뭐 엉뚱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에 하나. 그래서 전화번호는 지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에 집이랑 병원을 떨어뜨릴지 붙일지 그거는요 3년의 시간을 지내시면서 가르마가 딱 타지실 거예요. 네,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뭐 자녀 교육 뭐 이런 것들도 뭐 신경 쓰이는 게 있겠지만 지금 하는 대부분의 고민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하면요 3년이 끝나기 전에 전혀 고민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저렇게 하면 되지 그냥 판단이 딱 쓸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종관님의 어떤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고민에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했던 얘기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본질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질적인 거에서 내가 더 확고해진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고민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럴 때는 있어요. 내가 막 한 분야에만 깊게 파고 이런 마케팅적인 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실력은 너무 좋은데 아무도 모르는 경우도 있긴 해요. 특히나 어떤 일들은 누군가가 여기서 만족을 해도 소개를 안 하려고 하는 일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마케팅적인 부분에 실력을 갖추거나 아니면 이런 업체를 만나야 되니까 근데 이상한 업체를 만나면 돈만 버리고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를 아예 단절하게 되는데 정말 괜찮은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끝납니다. 본질적인 거잖아요. 정말 맛있는데 나만 집에서 해먹고 우리 가족들만 먹어. 그러면 누가 돈 내고 사 먹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가게는 차려야죠. 그럼 가게를 차리려면 가게가 잘 될 만한 곳에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요즘 같으면은 뭐 마케팅을 좀 할 줄 알던가. 그럼 한 번 온 사람이 2명이 되고 두 명이 4명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본질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저는 뭐 그거는 뭐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고 그 목표는 달성되는 거는 뭐 당연하고 그건 뭐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확신이고 지금 가서 이촌동 한강자리를 가서 보세요. 내가 몇 년 뒤에 사러 올 건데 한번 가서 봐야겠다 하고 가서 보세요. 그거 할 수 있을까? 그냥 확신하고 보세요. 저거 내가 사러 갈 거야 하고 눈독을 들이세요. 눈독 들이고 가서 하시면 됩니다. 병원 일 하다가 내가 지치고 힘들다 가서 보면 됩니다. 새벽이라도 가서 보세요. 그걸 보고 내가 심장이 뛴다면 다음날 힘이 다시 납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싶은 병원을 하나 찍어놓고 그걸 가서 보고 오세요. 확신하고 그걸 보면 사람이 힘이 납니다. 확신하고. 근데 이거 100%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을 빡세게 보내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종가님 지금부터 앞으로 3년의 시간 정말 황금같이 보내셔서 원하는 결과 반드시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